자,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바로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많은 운이 따르셔야 할 텐데 본인의 그 사주는 스스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제가 지난 입춘날 점을 좀 쳤는데 주역점을 쳤더니 풍화가인이라고 해서 바람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데 가인 집안이 평화롭고 아이고. 조용히 살아라. 예. 조용히 살아라.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로. 그런 건 관심도 없고, 하여튼 조용히 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올해는 조용히 세상을 좀 관망하면서 열심히 좀 책을 쓸 생각입니다. 너무 조용히 살아오신 것 같아서 어느 때는 뭔가 좀 비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늘이 부르면은 그때 가서 한번 비상을 하려고 하는데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하늘이 부르는 때는 그 죽을 때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예전에 김용민 브리핑 목요일 시간에 나오셔서 주역으로 본 한국 대선 이거 짚어주셨고요.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 말고 누구라도 다 적중할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주역 말고 경물로 봐서 안철수 당시 그 후보의 포스터 가지고 목이 잘린 포스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목을 잘랐으니 절대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었던 대목이 좀 이렇게 유익하게 청취자분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철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 좀 빛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또 지방선거 처리고 주요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거취가 결정되는가, 문재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선거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볼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명의 유력한 정치인들 이들의 그 앞날에 대해서 주역으로 한번 점을 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오늘 드디어 녹음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인물 이름을 쫙 한번 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근데 이 미국 사람도 주역으로 알 수 있습니까? 쳐봤는데요. 정확히 맞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주도 볼 수 있겠고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까지 해서 이렇게 10명의 운을 주역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명 한 명 들어가기 전에 총평 부탁드립니다. 제 총평은 기본적으로 올해는 이 남북 화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역점과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에 계속 국방위원장 하다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국방위원장은 영원한 결석.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역점이 상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트럼프의 주역점을 쳐보니까 이 사람이 올해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장기적으로 이제 물러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에 상당히 그 평화의 어떤 그 정세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명확하게 그거는 보지 않았어요. 다만 주문하신 10명의 그 내용으로만 좀 보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됐을 때 지금 홍준표라든가 안철수 이제 전 대표 이 운세들을 볼 때 이들이 크게 아주 약진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안철수 이분의 주역점을 쳤을 때 이분이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게 됐을 때는 망하고 그리고 조용히 안에 당내에서 사람들을 돕게 됐을 때는 바른미래당이 약간 그 나아지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 결단이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짚어볼 텐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주역점을 치게 될 때
보통 이제 차분히 쳐야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 10명을 제가 30분씩 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약식으로 좀 쳤어요. 아이고, 예. 약식으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예. 야, 지금 상황하고 그리고 이들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의 신기에 매우 아이고, 놀라고 세상에. 말았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작도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그 주역점을 친 결과 산뢰이라고 하는 이제 주역의 27번째 괴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위에 산이 있고 아래 이제 그 우레가 있는 건데 이번에 우연찮게 굉장히 그 우레괴가 많이 나온 게 좀 예. 올해 좀 특징인데 우레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천둥 번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그러니까 올해 한반도 운세는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동하는 이제 이런 운세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재가 많이 나는 것들도 그 뭐 이런 그 진동의 여파들 실제로 저희 스승님께서는 올해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그 예견을 하셔서 사실 그 먼저 좀 쓰셨어요, 구군에. 그래서 올해 화성하고 목성이 같은 공간 안에 있어가지고 불이 나무를 계속 떼기 때문에 예. 3월 달까지 화재가 많이 날 거고 그 이후에 6월, 7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것과 별도로 제가 10명의 인물들을 이제 주역점을 치면서 우레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부분들이 진동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항의 지진의 어떤 여파까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한데요. 이따 제가 말씀드린데 거의 대부분이 우레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산이 위에 있고 우레가 아래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레로 인해서 산도 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이로 나타나는 건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이 턱이라는 말이에요. 턱.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느냐? 턱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입으로 씹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 안에서 씹어서 먹게 되면은 이것이 잘 길러지는 거예요. 자기 몸도 튼튼해지고 잘 길러지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입이기 때문에 예.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예. 말로 인해서 구설수가 생기는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산뇌이의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 실수하는 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진중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혹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도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얼마나 좀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그죠? 족 같은 드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언어의 어떤 구사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막말을 하게 됐을 때 혹여라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대응을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그것이 화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제 예. 그런데 저런 어쨌든 씹새끼를 뭐 우리 같은 언어를 쓰지는 않겠죠,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탄례 입교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산하 유래가 이니 군자가 이로써 신언어하며 절 음식하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산 아래 우레가 있으니 군자가 이를 잘 본받아 가지고 언어를 삼가하고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언어에 대한 절제,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는 언어를 쓰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참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산내있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풀어져서 이야기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 원문으로 이야기하자면 불의정이라 흉하여 10년 무룡이라 무율이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이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지 않음이 많아서 흉했는데 10년 무령이야. 예. 10년 동안 쓰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이게 딱 10년이었던 거야. 남북 관계가 거의 뭐 파탄난 아무런- 것이 예. 남북 관계 파탄난 것이 10년이었기 때문에 아무 이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나가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꾀가 어떤 꾀가 나오냐면 이제 법도에 거슬리나 정함이 거하면 길하려니와 가히 대천을 건널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게 불가섭 대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건너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막 계속해서 공격들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격들 때문에 대천을 건널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 대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한강과 대동강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 대동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강을 건너서 올라가고 임진강을 건너서 가고 그리고 예성강을 건너고 대동강을 건너서 이제 평양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불가섭 대천, 대천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건너기 위해선 예. 다시 말해서 말을 삼가하고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들이 같이 격렬한 언어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는 언어로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유인이 려하면 기란이 이섭대천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위태롭게 여기던 것들을 길하게 만들어서 대천을 건너게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대동강을 건넌다? 그렇죠. 아하. 저는 그래서 예. 산내익계가 딱 나오는 순간에 야 이거 진짜 이게 올해 이 남북 관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있기를 솔직히 좀 바랬어요. 원래 이 주역점을 칠 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역점을 치면 약간 좀 오류가 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아전 인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용이었던 거죠. 아.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주위에 반대하는 놈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동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절제된 태도 그러니까 절제된 언어, 절제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들 세력들의 그런 저항들을 막고 끝내 이섭대천 바로 이제 큰 대동강을 건너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운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남북 관계 개선에 주도권을 줄 것이다. 그렇죠. 아이고. 지금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니까 한반도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한반도를 운전할 수 있는 차를 탔는데 북한 차를 탔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 혹은 유럽 전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그 외교의 어떤 능력들 이런 부분들은 매우 뛰어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국가 지도자로 이제 세계에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탄내의 핵심이 이제 이섭대천 큰 강을 건너는 것인데 그것이 건너져서 새로운 시대의 물꼬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따 마지막에 이야기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함께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도 이참에 보여주시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천풍구라고 하는 괴예요. 이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풍이 이제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바람 위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천풍구괴는 이 구자라고 하는 것이 후자. 그러니까 왕후할 때 그 예. 후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 후에 이제 계집여자가 붙은 거예요. 사실 이 천풍구괴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할 때 예. 그때 박근혜의 주역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풍구라고 하는 괴는 여자가 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왕이 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뽑고 나갔고 이게 절대 이거 되면 안 되는데 틀려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맞췄단 말이죠. 그랬지.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선배님이 박근혜 취임식을 이 나라에서 절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때 뜨자라고 해갖고 우리가 잠시 물을 건너가서 술을 5일 동안 먹다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천풍국계에서의 핵심은 이제 여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성이 시집을 가는 대목이 나오고 왕이 여성과 결혼을 하는 측면, 그러니까 여성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거거든요. 예. 저는 제가 봐서는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여동생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 그렇죠. 지난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거기에 맞서 가지고 김여정 부부장이죠. 그죠. 직급은 뭐 낮긴 했지만 당시 그 김영남 국가 수반이 되는 분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렇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깍듯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백두혈족으로서 북한의 랭킹 2위라고 하는 것을 뭐 극명하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와 관련된 그런 여러 상황들을 자기의 여동생을 이제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주고 방북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방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섭대천에서 이제 명백하게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 이섭대천을 가로막는 사실 그 중간에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하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되겠죠. 예. 만약에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위세가 굉장히 약해질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그런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뭐 기초의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당선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동강을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만 상당수의 어떤 외교적 파트너의 역할을 김여정을 시키면서 마지막 결정은 김정은과 만나서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의 여동생을 자신의 어떤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천풍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천풍구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과부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이 과부가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천풍구 괴를 다시 분석을 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어쨌든 남북관계에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집을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과부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반대 여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과부였던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한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김정은의 절대적 지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또 어렵거든요. 거기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이니 김정남이니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세력들이
남몰래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갖다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정우성 씨가 제작했던 영화가 강철비가 바로 북한 내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내부적으로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남쪽도 원하지 않은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여론들을 동원해서 막지만 그러나 끝내는 시집을 간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올해 남과 북의 평화적인 교류 그리고 정상회담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궤가 상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주역을 보게 되면은 김여정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김여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김여정은 이번에 와서 공개적인 표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나 아니면 지난번에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때 예. 그때 이제 마지막에 현송월이 백두한라 그 노래를 끝나고 나서 김영남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두 사람을 악수하게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 그때 두 사람이 정말 그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또 김정숙 여사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김여정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어떤 그 공식적인 파트너의 어떤 역할로서 아마도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거군요, 김여정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가 이설주라고 여기도 이제 한반도에 내려왔던 옛날에 그 응원단 출신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북에서 공연단 출신인데 최근에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아내를 외교적 파트너로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여동생을 내세우면서 백두혈족의 위대성들 이제 이런 것들을 거꾸로 보여주면서 북한 내부에서 백두혈족의 어떤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리설주 대신 김여정을 소위 말해서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도 제가 봐서는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주역 천풍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상회담도 가능하겠네요. 정상회담은 뭐 무조건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서대천 명확하게 큰 강을 건넌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 큰 강이 대동강 아니고 어떤 강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짚어봤고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운도 한번 봐주시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예. 이분 괴가 네. 참 기가 막힌 괴가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이분 괴를 올해 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주역점을 쳤더니 산택손이라는 괴가 나왔어요.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는 위에 산이 있고 연못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물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분 올해 그냥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해예요. 이게. 그래서 홍준표는 올해 손해를 보는 해다. 그러니까 운세가 좋은 게 아닌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산택손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하 유택이 손이니 군자는 이로써 징분징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 아래에 연못이 있어서 손해인데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성냄을 징계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택손이라고 하는 이 괴 속에서 자신의 운세를 갖다가 극복을 하려면은 이제 성내지 말아야 돼. 차분해야 되고 그리고 욕심도 내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홍준표 이 사람한테 가능하겠습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근데 이제 이 손깨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산이 위에 있고 연못이 아래에 있어요. 그럼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연못에 있는 물을 빨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택손괴는
윗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희생을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애들의 전형이지 뭐예요. 그죠? 자기들을 위해서 아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산택 손괴가 나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홍준표를 지지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홍준표는 어쨌든 스스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징계하거나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난동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올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부탁을 좀 제가 하려고요. 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난동하지 마라.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본인이 이제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이제 오세훈 전 이제 서울시장을 당대표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받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본인이 어쨌든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장 경남지사를 포함해서 6곳을 내겠다라고 막 이제 호언장담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 제가 봐서는 절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경남지사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뭐 정계 은퇴 이야기도 하는데 빨리 정계 은퇴를 좀 하기를 미리 한 게 낫다.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이고 본인한테는 손해가 되는 길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 전체를 위한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무래도. 예. 사실은 그 이 산택손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상이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윗사람이 보고 이익은 아랫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참다운 사회가 되려면 윗사람들은 조금 덜 갖고 좀 손해를 보고 더 많은 이익이 생길 때 그것을 아랫사람들한테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래 온 적이 없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정홍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 예, 예. 이게 발정이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내고 잘못된 허튼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이분이 자신이 앞으로 고종명 쉽게 얘기해서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돌아가시려면은 성냄을 좀 멈추고 예. 욕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은거하는 것이 본인이 살 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뭐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 요구입니다만은 지방선거 대패하면은 또 은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은거할 수 있긴 한데 은거하는 괴예요, 이게 사실은 산택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막말하게 되면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 괴가 참 묘한 괴가 나왔어요. 예, 이 묘한 괴가 수지비라고 하는 괴예요. 그러니까 수지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이 위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적시죠. 하는 거, 적시는 거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죠. 예. 그게 사실 되게 좋은 괴예요, 이 예, 괴가. 예. 이 비라고 하는 괴가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내려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도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자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동대표가 된 박주선 예.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며칠 전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이미 될 가능성이 50%가 넘었다. 출마 가능성이 50%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의 운세는 망가지는 거예요. 예. 이 수지비괴는 절대 자기가 주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수지비괴에서 안에서 돕고 밖에서 돕고 그랬을 때 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이제 평당원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지분은 엄청나게 갖고 있지만 뭐 예. 형식적 평당원인데 당원 내부에서도 바른미래당이 새로 창당했으니까 그 창당이 안정될 수 있게 돕고 예. 그리고 이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돕고 이런 돕는 역할에 충실한다면은 안철수 본인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도 나름 괜찮은
자리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욕심을 내서 서울시장 나가면 뭐 반드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시장을 나오면 안 된다. 이 빅괴에서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초심을 잃게 되면 무조건 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의 어떤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는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예.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나옵니다. 예. 주역을 보게 되면 이제 원래 본문이 나오고 1, 2, 3, 4, 5, 6 해갖고 이제 뭐 6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번째 이야기, 그게 유고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나쁜 자와 친하니 상하지 않겠는가. 예. 여기서 그럼 나쁜 자가 누굴까요? 뭐 누구겠습니까? 친안철수계이고 또 예. 보수 정치하고 어떻게든 손을 잡으려는 구태 세력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유승민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됐을 때 결국 끝내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비결하고 하는 것이 초반에는 도움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거기서 오바해서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거꾸로 자기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장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바로 이제 그 안철수의 괴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안철수 대표에게 은근히 좋은 괴가 나와가지고 혹시 저 바른미래당이 약진하는 것은 아닐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다스릴 줄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발 한 발 차분히 나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수지비계가 역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것에 충실하면은 되지만 그러나 그 돕는 것에 충실한 마음을 버리게 됐을 때 바로 망가지는 그런 운세로 바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끝까지 살펴봤고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박원순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도전인데 민주당 내 경쟁자가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선 가도에 문제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점을 쳐보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님 3선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뭐 다른 분들 점은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안 쳤는데 예.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정청래 전 의원은 안 하기로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우상우 의원, 예, 우상우 의원 나오는데 저는 이분들이 아마도 경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반대 세력들,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경쟁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떨지 한번 여쭤봤어도 좋았을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요. 예. 글쎄, 정봉주 전 의원은 제가 볼 때 겸손하게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아하. 예. 지금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스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좀 오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정봉주 의원은 이번에 이제 사면을 받은 이후에 물론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오긴 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사면이 된 건데 그런 사면 받은 것 기운을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을 나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쏟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예. 오히려 이제 선거 나갈 사람들을 갖다가 응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정봉주 의원한테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매진이라고 하는 괴를 뽑았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주역 64괴 중에서 51번째 괴입니다. 예. 초반에 제가 이제 뇌괴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산내 있게 뽑았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위아래가 다 우레 천둥이에요. 우레 천둥. 아하하.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레가 연이어서 있어서 주역에 보게 되면 먼 데서 놀라게 하고 가까운 데서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박원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놀래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놀래하면서 가까운 데인 사람들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궤에서 핵심이 있어요. 제가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가이 수 종묘 사직하야 이위 제주야라. 이게 지금 이 궤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출가이 수 종묘 사직. 나아가서 종묘 사직을 지켜 이위 제주가 된다. 아니 종묘 사직의 제주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분이 올해 운세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으면 종묘 사직의 제주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운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이분의 운세는 종묘 사직을 지키는 제주야. 그럼 종묘 사직은 누가 제사를 주관했습니까? 왕이잖아요. 그죠? 종묘 제례와 사직대제의 주관자는 국왕이었거든요. 국왕이 제주가 돼서 술잔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분이 올해 이 중내진께에서 제일 핵심이 바로 종묘사직을 지키는 제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장에 나가서 3선을 하고 그 뒤에 대통령 선거를 노릴 수 있는 종묘사직의 제주가 될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올해 상당히 기운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중간에 위태로운 게 있어요. 얘 중내진께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흔들리는 거야. 막.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는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뭐 웃을 때 하회탈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선거 등록은 이제 늦게 하겠죠. 그죠? 늦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보름간의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유세를 통해서 3선의 어떤 그 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그때 가서 어마어마한 역동적이고 우렁찬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박원순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이미지. 그것을 갖다가 이번 선거에 보여줄 거다. 왜 그러느냐.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어야만이 다음에 자신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선 주자다. 지금까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민운동가고 유약하고 뭐 소탈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런 이미지 갖고는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력하게 흔드는데 그런 흔들리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오효 그러니까 중내진께 오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왕 여련이 무상유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레가 찾아와서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레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레 같은 자기와 버금가는 우레가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레가 연이어서 위도 우레 아래도 우레인 거죠. 그 우레가 다른 우레를 갖다가 막아낸 거. 우레가 오기 때문에 위태롭긴 하지만 그 위태로움을 잘 극복해서 여기서 무상유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잃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일을 버리지 않게 된다.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묘사직의 제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무상유사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이름이 없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올해의 이제 운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올해 서울시장 3선이 가능하다. 제가 판단할 때 이제 그런 거죠. 주역이 그렇게 점쳤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도전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걔가 참 묘해요. 이것도 역시. 참 묘합니다. 또 이제 안철수의 괴를 보면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가늠하기 힘든 부분인데 거의 극중주의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긍정에 기울었습니까? 부정에 기울었습니까? 그런 거보다 이재명 시장의 괴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까 제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만약에 내부에서 돕기로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예. 서울시장 나가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뇌풍항이라는 거예요. 뇌풍항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위에 또 이것도 또 뇌가 있는 거야. 또 뇌가 있고 풍 바람이 아래에 있어서 항인데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항상이다. 그래서 항상 오래 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래 간다는 말이에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그래서 항이 되게 되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이 나오는 것 자체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큰 그죠? 복이죠. 예,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재명 시장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 서울시장 나가고 싶은 꿈도 아직도 전 있다고 봐요. 아직도요? 그럼요. 오. 그 얼마 전에도 이재명 시장이 어떤 이야기 했느냐. 2주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지사를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고향이 경남 창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남지사로 나갈 아주 뭐 엄청난 세력, 뭐 인물 이게 지금 마땅치 않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을 하지 않고 경남지사를 나가게 됐을 때 그때는 또 거꾸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은근히 아직도 서울시장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괴에 나타나는 거야. 괴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참 놀라워요. 뇌풍한 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왈 뇌풍이 항이니 군자는 이로써 입불 역방하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뇌풍은 항이다. 뇌풍항이야. 뇌풍은 항상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군자가 이로써 입불역방.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건 방소, 자기 방을 말하는 거야. 예, 자기 예. 구역을 말하는 거야. 구역을 바꾸어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구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죠. 경기도죠. 예. 경기도에서는 바꾸지 않고 입장을 바꿔서 자기의 구역을 바꿔서 서게 되면 군자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구역을 바꾸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이분은 안 좋은 기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가지 말고 경기도지사로 나가라. 무조건 서울시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방소를 바꾼다. 구역을 바꾸게 되면 사냥을 하는데 새가 없다. 사냥을 하는데 새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하러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전에 이르기를 자리가 아닌데 오래하니 어찌 새를 잡으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자리가 아닌데 거기 가게 되면 사냥을 아무리 잘하는 포수여도 새가 없어서 새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한테 주역의 괴가 충고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이 점을 이재명 시장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이냐. 예. 정하여 흉하니 무율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집을 하게 되면 흉하게 되니 이로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뇌풍한 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참 선명하고 그리고 또 진보적이고 또 복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서 경선까지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입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큰 지역의 시장들보다도
더 이제 세게 나가게 됐고 또 광역자치단체장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고집을 갖다가 좀 강조하게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한테는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좀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 그 이 뇌풍함께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 이재명 시장 나중에 저 만나면 톡톡하게 밥 한번 사야 되는데 이게 예. 예. 부인은 길하고 대장부는 흉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부인이 길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지난번에 TV에 부부가 출연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시장 부인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시장도 제대로 모르는데 시장 부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시장 부인은 이제 전국구 스타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혼자 나와서 돌아다니게 됐을 때 혼자서 이번 선거에서 자기가 최고다 혹은 자기가 나가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무조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서울시장에 갈 생각을 일체하지 마라. 두 번째, 자기 의견을 고집해서 자기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부인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시장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의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자, 김용민 브리핑 올해 주역으로 본 주요 인사들의 사주 보고 있는데 선거 예측까지 되니까 여러모로 참 유익합니다. 저 안희정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자, 그래도 이번엔 선거에 안 나가는 안희정 충남지사 또 대권 주자로서 그 상수에 놓여 있는 인물인데 어떻습니까? 꽤 좋습니다. 꽤 좋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예. 이분의 현재 처지에 맞는 게가 딱 나왔어요. 제가 이 뽑으면서 다 놀랐다니까. 제가 약식으로 뽑았는데 이 정도니 네. 제가 마음 먹고 앉아가지고 산까지 50개 놓고 정상적으로 뽑았으면 아주 명확하게 더 나왔을 텐데 하는 예.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 안희정 현 충남지사 걔는 풍지관이라는 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데 관이야. 그냥 들여다보는 거야. 이 양반 아무것도 안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이분 충남지사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구 특정 후보에게도 도와주지 않고 선거운동도 하지 않겠다. 왜?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이게 그냥. 예.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현재 안희정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분한테 나오는 주역의 이야기가 관이불천.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숫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손만 씻는 거야. 큰 제사를 지낼 때 제주가 세숫대야에서 관세라고 해서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손만 씻고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손만 씻고 더 나가지 않고 전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이불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욕심을 갖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절대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인데 풍지관계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신비한 도가 사계절에 어긋나지 아니하니 성인이 신비한 도로서 가르침을 받아 천하가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안희정 지사가 풍지와 함께 굉장히 관조하고 있어. 관조하고 있는데 이 관조를 하는 과정들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풍지와 함께 네 번째 나오는 핵심 내용 중에 관국지강이니 이용 빈우왕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관국지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관광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라의
빚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을 보러 찾아가 갖고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빈 손님이 되는 거야. 손님 대접을 받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한테 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희정 지사는 이번에 본인이 주자가 돼서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 예. 오히려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이롭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차기의 가장 이로운 이제 관국지강이 될 수 있는 즉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운이 좋은.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욕심 부리고 막 나대면은 오히려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뽑고 나가지고 제가 다음 대선이 이건 거의 안희정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안희정 지사한테 줄을 서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악플 달릴 것 같은데요. 그런가? 인터넷 여론은 그다지 썩 안희정 지사한테 우호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제가 본 건데 사실은 이제 친문들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보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 대연합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희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지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계자의 구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지금 뭐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궤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차분히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에 안희정과 가까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줄을 서고 싶어도 줄을 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아니라 전화 사기꾼이 되고자 했던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바로 MB 이명박 장로. 기가 막힌 괴가 나왔어요. 또? 예. 제가 아주 환장합니다. 예.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괴가 예. 뇌수해라는 괴가 나왔어요. 이것도 또 뇌야. 이것도 또. 예. 우레가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그러면 이거 BBK 문제 혹은 다스 문제 이거 다 풀려갖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야, 이 양반 제가 봐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사실은 이 뇌수의 괴가 좋은 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물은 겨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우레하고 만나가지고 풀어져서 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뭐냐? 이명박과 관련된 모든 진실들이 이 봄에 다 풀어진다는 거야. 이 봄에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되기 전에 이명박에 있는 모든 진실들은 다 풀어진다. 그래서 이명박은 이 모든 괴가 다 풀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이명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야. 진실이 다 밝혀지죠. 이명박이 이 뇌수액계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풀리려면은 딱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자신이 모든 걸 다 밝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실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겨우겨우 그나마 평생 감옥에 있을 거 한 30년 정도 이 정도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걱정이 되느냐. 그 뇌수액계 내용에서 서남 쪽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서남? 예. 서남이면은 상하이? 한반도를 떠나서 서남 쪽 상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동남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싱가포르. 근데 그게 서남이야. 싱가포르도 서남이고. 싱가포르에 또 나름대로 금융 인프라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MB가. 그 지금 MB가 사는 길이 서남 쪽으로 도망가는 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봄에 다 풀리긴 하는데 MB가 서남 쪽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일단 막아야 된다. 출국 금지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MB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봐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 서남 쪽으로 날릴 것 같아. 예. 서남 쪽으로 날리게 되면 MB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MB를 잡기 위해서 서남 쪽을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MB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봄에 다 풀린다. 참 재미난 게 나와요. 예. 어떤 거냐. 전액 사모니 득황시요 정하여 길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에 있는 3마리의 여우를 잡으니 그 3마리의 여우를 잡아 누런 화살을 얻어서 바르게 해서 감사해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 밭에 있는 여우는 기본적으로 밭의 곡식을 해치는 거죠. 그죠? 예. 밭의 곡식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백성들을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럼 옛날에는 농사 짓는 백성들이 다 백성들이거든요. 그럼 이 3마리 여우가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3마리 여우를 갖다 이번에 잡게 됐다는 거죠. 그 3마리 여우 중에 2마리는 잡혀 있는 거야. 그 2마리가 누굴까요? 박근혜일까요? 그렇죠. 예. 또 한 마리의 여우는 누굴까요? 최순실이죠.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마지막에 3마리 여우 중에 하나가 이명박인 거야. 이 3사람이 동시에 같이 있는 사진이 있죠. 어떤 사진입니까? 예전에 박근혜가 영예 시절에 새마음 무슨 뭐 봉사단인가 만들었을 때 그 단상 위에서 바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이 같이 있었죠. 그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이 3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한 팀이었던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사람이 지금 서로 주고받는 커넥션 속에서 여러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최순실 박근혜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MB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참에 3마리 여우를 다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우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회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회 악을 제거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게 되면 중을 얻는 거예요. 가운데 중을. 이 누런 화살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누런 화살은 황색을 의미하는 거죠. 예. 황색은 바로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색은 동쪽을, 백색은 서쪽을, 검은색은 북쪽을, 빨간색은 남쪽을 의미하는 건데 황색이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야. 가운데 중을 얻어갖고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군자 유엔이 소인 퇴하라. 군자이게 되면 참으로 이 사람이 군자였을 때는 제대로 풀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소인들은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MB는 소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이명박의 괴는 뇌수해인데 이명박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조리, 잘못 이런 것들이 반드시 봄 안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MB가 군자는 풀어질지언정 소인은 퇴하, 소인은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어디로 물러나겠습니까? 그것은 감옥밖에 없는 거죠. 올해 이명박의 운세는 감옥으로 물러나는 것이 운세다. 아니면 서남으로 튀거나. 서남으로 튀거나. 그러니까 서남으로 튀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자,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주역점을 치는 순간에 뭐 이미 그 점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재용의 그 점괘가 지뢰 복괴라는 게 나왔어요. 또 뢰예요. 또 뢰. 여기도. 지 땅이 위에 있고 뢰. 우뢰가 아래에 있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미 회복이 됐잖아.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올해 안에 만약에 3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용 씨가 다시 감옥에 갈 네. 그게 또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그게야. 이게 그게. 예, 예. 제가 지금 미리 던진 거예요. 미리 던진 건데 바로 이재용의 괴가 지뢰복괴야. 그 지뢰복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지뢰복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최종 지뢰복은 뭐냐? 원래의 판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의 그 지뢰복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지뢰복은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2차 진짜 지뢰복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의 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갔던 길을 돌이켜 돌아온다. 반복 기도.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7일 내복이라는 게 나와요. 7일 내복. 7일 뒤에 다시 돌아간다. 근데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7개월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 이재용이 2월 초에 지금 감옥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7개월 뒤에 7개월 뒤면은 9월 달에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이 9월 달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방식이든지 대법원 판결을 계속 늦추려고 하겠죠. 그죠? 뭐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7개월 뒤인 9월에 이제 하게 됐을 때 다시 이제 감옥으로 가야 되겠죠. 놀랍게도 8월에 대법관 3명이 교체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전 그건 전혀 몰랐네요. 양승태 때 임명됐던 대법관 3명이 교체가 됩니다. 야, 그 뭐 기가 막히구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법관이 된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7명.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너무나 명확하게 원래 감옥 자리로 가는 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은 어쨌든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서 다시 대법원 판결에서 감옥으로 가는 이제 이런 운세다. 다만 7개월 뒤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7개월까지는 계속 열받아 계시겠지만 7개월 뒤에 다시 정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깔끔하게 9명까지 달려왔고요. Thank you for the extraordinary privilege to speak in this great chamber and to address your people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제 마지막 나라 밖의 사람. 나라 밖의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도널드 트럼프 한번 짚어주시죠. 아, 진짜 이 도널드 트럼프 참 기가 막힙니다. 택천쾌라고 하는 개가 나왔어요. 택천쾌. 이거는 연못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서 쾌,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아주 재수 오래 더럽게 없습니다. 예, 여기 거의 뭐 망가지기 직전입니다.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아주 좀 황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괴 내용 보니까 고자 의빈이 불이 주경이요 이유유왕이라 이렇게 했어요. 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불리 즉 융이라. 군사에 나가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소리 지르고 다 작살내겠다 막 큰 소리 엄청 치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그런데 군사를 하나도 내보내지 못해. 자기 동네에서만 양아치처럼 막 소리 지르고 군사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내놓지 않아야만이 또 이 사람한테는 이로운 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동네에서 계속 오래 미국 내에서 소리는 계속 지른다. 그런데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 자기가 생각하는 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리는 지르지만 군사를 보내서 뭔가 막는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운세가 망가지는 운세인 게 어떻게 나오냐면 특천쾌 내용 중에 이유유왕은 강장 내종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맨 마지막에 강장 내종야라고 하는 것이 강한 것이 잘하긴 하는데 끝내 마침이 있다. 맞춰진다는 거야. 강해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맞춰져 갖고 더 이상 트럼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해 갖고 이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위불당이야. 자리가 당치도 않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것 그 자리 자체가 전혀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헌불신, 총명무야. 그래서 듣지도 않고 또 남을 믿지도 않아 가지고 귀발금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총명하지가 않아서 이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 너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유흉이다. 마침내 흉함이 있다. 트럼프가 소리를 질러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이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흉함이 있다. 그래서 길지 못하게 자리를 망가질 것이다. 이 택천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자리도 온전하지 못하다. 탄핵당할 수 있다. 탄핵까지. 예. 그렇지 않아도 올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이 주역계가 예. 어디다 떠들어대도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흉해서 그래서 끝까지 길게 자리를 보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중간 선거로 인해서 망가지고 끝내 탄핵당하는 이런 걸로 이야기될 수도 예측하는 있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 주역으로 1년을 쭉 돌아보니까 좋은 일만 있네요. 좋은 일만 있죠. 제가 이틀 동안 예. 사실 그 김 박사님 주문 때문에 예.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이것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주역의 대가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스승님이 계시는데 스승님 밑에서 조금 공부한 걸 가지고 점을 제가 쳐서 우리 스승님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대로 예.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들고요. 이대로 무조건 될 겁니다. 왜 이대로 되냐면 제가 이렇게 주역점을 쳐서 틀려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그 예견, 그리고 예측 되게 다 맞았는데 그 근거가 주역이었단 말이죠. 그 주역을 통해서 오늘 10명의 유력 인사들의 올해 운세 살펴봤고요. 또한 거기에 결부된 한국의 운명을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가 보다 개선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하고 예.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올 한 해 촛불혁명의 대기운이 네. 이 한반도를 엄습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작년부터 이어져서 그래서 올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낡은 야당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또 나름대로 내실 있게 자기 정치를 해온 정치인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남 씹는 걸로 인해서 자신의 명분을 삼으려 했던 적폐 야당들은 또 올해 크게 철퇴를 받는 그런 결과가 예상된다는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